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반입니다. 오늘은요, 진짜 오랜만에, 투자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어차피 뭐 토요일에는 영상 뭐 올려도 사람들이 잘 안 보거든. 그러니까 앞으로는 뭐 토요일쯤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간간히 투자 영상도 하나씩 찍어서 올리는 게 나쁘지 않을 것 같아가지고,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 오늘은 이제 중국 펀드 추천하는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거든요. 우선은 중국 펀드를 추천하기 전에 지금 최근에 뭐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 중국이란 나라를 안 좋게 전망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우선 여기에 대해서 제가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뭐든지 이제 이게 똑같은 이게 상황을 놓고도 전문가들끼리도 상황이 갈리는 경우가 엄청 많거든요. 항상 그래. 그래서 보면 뭐 예를 들면 그런 거지. 뭐 지금의 현 주가 레벨 가지고도 더 올라간다 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아니다 이거는 이제 떨어진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잖아. 팽배하잖아 그런 것들이.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시장이라는 것들은 가봐야지 않는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중국을 지금 안 좋게 보는 사람들은 왜 안 좋게 본지 충분히 이해는 한단 말이야. 사실 정상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 중국이란 나라를 별로 좋아할 수는 없어. 사실 그렇지. 특히 한국인이면 더더욱더 그런데, 근데 뭐 우린 그걸 떠나가지고 투자를 할 때 돈만 벌면 되는 것들이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하나 말할 수 있는 거는 중국이란 나라는 투자를 할 만한 가치가 있는 나라인가 라고 했을 때 나는 충분히 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뭐 이런 것도 중국을 안 좋게 보는 사람들은 따지고 보면 중국의 성장에 대해서는 아무도 의심하지 않거든. 앞으로도 계속 크게 될 거고, 뭐 10년 내에 그 규모로는 이제 미국을 추월할 거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잖아. 그래서 옛날에 말했던 그 슈퍼 차이나 약간 이런 느낌이지. 근데 문제는 이 나라가 지금까지 해왔던 그 토악질이 너무 어마무시해가지고 국제사회에서 거의 왕따를 당할 거라는 것들이지, 실제로 중국이라는 나라를 좋아하는 사람은 거의 없거든. 그래서 나도 이게 여행 다닐 때 할 거 없으면 중국인 욕하면서 놀았단 말이야. 그러면 다들 맞장구 쳐주거든.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근데 우선은 그런 것들이 있어요.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지금에 와서는 펀드의 분산 투자라는 게 사실상 의미가 없어진 구간들이 되게 많아요. 옛날이랑 달리.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어떤 거냐면, 뭐 예전에도 많이 말했지만 이 증시가 다 연결돼 있거든. 커플링이라고 해서. 그래서 미국 증시 자체가 이제 전 세계 주식시장의 40% 정도를 차지하고 있잖아. 그래서 여기서 박살나 버리면 다음날 아침 되면 이제 프로그램 매도가 전 세계로 쏟아지게 돼 있단 말이야. 장이 열리게 되면. 그래서 미국 장 떨어지면 우리나라 장도 거진 떨어져, 그게. 그래서 거의 한 70% 확률로 이렇게 간다 보면 되거든요, 그게. 그래서 이걸 커플링이라고 하는데, 근데 중국이란 나라는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 분산 효과가 제법 큰 나라 중에 하나야. 그래서 이거는 중국이란 나라가 가진 약간의 특수성 때문인데, 얘네들 약간 좀 옛날부터 지 좆대로 움직이는 게 있었거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그런 거야. 옛날에 언제였던지 내가 기억이 안 나는데 1월 1일 중국 시장이 열리자마자 서킷 브레이커 터진 적이 있었거든. 그때 오지게 박살나가지고 난리가 난 거야. 그래서 한참 그때 중국 개인 투자자들이 엄청 많이 주식에 물려 있었거든. 그러니까 중국에 이제 진핑형이 와가지고 이제 뭐 진핑형인지 리커창인지 모르겠는데 정부에서 얘기한 거야. 그 증권사들 다 불러놓은 다음에 야 너희들이 사서 막아라라고 얘기를 한 거야. 이런 나라가 중국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다음부터 어쩔 거야. 까라면 까야지. 지금 이제 마윈 좆된 거 못 봤냐고. 그러니까 그 사는 걸 이제 다 막았는데 외국인들이 그걸 보고 더 기겁을 했지. 야 저런 나라가, 저런 병신 같은 나라가 어디냐. 더 던졌거든. 그래가지고 외국인들이 그거 보고. 그래서 더 떨어졌단 말이야. 그래서 아마 1월달 2월달 동안에 한 30% 빠졌을 거야, 중국 증시가. 옛날에 물론 이제 그 해 다 회복이 되긴 됐었거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고, 불과 작년 같은 경우도 보면 이제 우한 코로나가 터졌는데, 정작 그때 증시를 본 사람은 알겠지만 우한 코로나가 터진 중국이 제일 덜 떨어졌거든. 그게 그 발생지인 중국이 제일 덜 떨어졌단 말이야. 그게 약간 이런 느낌인 것들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펀드를 들어가게 되면 제가 항상 말한 것처럼 커스트 에버리징으로 이제 적립식으로 딱딱딱 들어가잖아. 그래 평균 매입 단가 인하의 효과라는 게 있지. 주가가 떨어졌을 때. 물론 여기에는 이제 커스트 에버리징을 아무리 많이 한다고 했을 때도 이게 만약에 주가가 우하향을 그러면서 계속 떨어지면 그러면 이제 아무런 의미가 없거든. 옛날에 일본처럼. 근데 지금 현재 내가 봤을 때 중국식 펀드를 적립식으로 들어간다. 물론 지금 많이 올라왔긴 올라왔거든. 근데 적립식으로 들어간다 했을 때 지금 중국 증시가 비싸냐를 봤을 때 내가 봤을 땐 중국 증시가 지금 비싸지도 않고 싸지도 않단 말이야. 그러면 지금부터 뭐 적립식으로 들어가면 크게 상관은 없다고 보인다는 것들이죠. 그래서 많은 지금 국내 사람들이 중국을 되게 안 좋게 말하고 있지만 반대로 이제 레이 달리오 같은 경우는 중국에 투자하지 않는 게 리스크다라고 얘기했잖아. 그래서 결국엔 다 이런 관점이 있고, 그리고 내가 아까 말하는 항상 분산 효과 이런 것을 봤을 때 중국은 들어갈 만해. 내가 봤을 때. 그래서 여러분이 100만 원을 이렇게 던진다고 했을 때 내가 항상 말하잖아. 100만 원을 주식에 투자했을 때 50% 정도는 선진국, 미국을
미국을 포함한 유럽이나 이렇게 선진국으로 채우고 나머지 50%를 이제 딴 나라를 채워야 되는데 그 중에 여기서 한 10% 정도는 중국을 채울만 해 내가 봤을 때는. 그래서 요 정도 분산의 개념으로 들고 가면 된다는 거 제가 미리 말씀드리고요. 그러면 이제 서론이 길었으니까 여러분들이 원하는 건 그거잖아. 그래서 씨발 어떤 펀드가 좋아요? 뭐 하나 골라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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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그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를 골라드리자면 제가 지금까지 거의 10년 넘게 팔면서 가장 많이 팔았던 펀드가 이거예요. KB 중국본토 A주라는 펀드거든요. 이건 실제로 내가 아직도 팔고 있어. KB 중국본토 이거는 지금 와서는 이거 말고 다른 펀드도 있긴 있는데 근데 가장 내가 봤을 때 중국 펀드를 하나를 픽업을 하라고 한다면 가장 무난한 게 이거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 펀드 추천할 때 진짜 무난한 걸 추천을 하거든요. 그게 내가 일해보니까 무난한 게 제일 편해. 마음 편하단 말이야. 항상 마음 편한 투자를 지향을 하잖아. 그래서 이 펀드에 대해서 설정을 하자면, 이 설명을 하자면 우선 여러분들이 중국에 투자할 때도 뭐 여러 가지 포인트 같은 게 있거든. 그래서 중국도 증시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 뭐 이제 상해 종합 증시 있고 그리고 심천 있고 옛날에 상해랑 심천 성강통 후강통 열리기 전에는 이게 홍콩이라고 해서 이제 홍콩 H지수 항생이라 해서 이쪽에서 이제 중국 펀드가 들어갔거든. 근데 이때는 사람들이 중국 주식을 들어가고 싶어서 잘 못 들어갔어. 그때 왜 못 들어갔냐면 이게 홍콩 증시로 해서 들어가게 되면 여기는 진짜 지랄 같은 게 단주 거래가 안 된단 말이야. 기본적으로 살 때도 주식 뭐 100주 어떤 건 막 진짜 몇백 주 이렇게 다 달라. 그 기본 캐파가. 그래서 옛날에는 이걸 못 샀는데 이게 성강통 후강통이 열리면서 그러면 이제 개인 투자자들도 지금도 이제 HTS로 들어가서 이제 해외 주식으로 들어가서 사는 게 가능해졌잖아. 그때 빵 열리게 된 건데 그래서 보통 이제 중국 펀드를 산다고 할 때 여러분들이 뭘 사고 싶냐? 여러분들마다 포인트가 다르잖아. 그래서 예를 들어 이제 심천 같은 경우에는 미국으로 따지면 약간 나스닥 같은 느낌이 있어. 기술주들이 조금 많이 분포돼 있고 그리고 상해종합증시는 그런 부분에서 약간 이제 코스피 시장 같은 그런 느낌이지. 우량주들이 좀 있단 말이야. 그래서 뭐 여러분들 중에서는 이제 뭐 여러분이 좋아하는 기업들 있잖아. 뭐 알리바바 이런 거 얼마 전에 줬대는데 그 마음이 완전 개털렸던데 알리바바 같은 거 사고 싶은 사람들은 여기서는 못 사. 알리바바는 왜 그러냐면 알리바바는 미국 시장에 상장돼 있거든. 아마 홍콩에도 같이 상장돼 있을 거야. 그래서 여기서 사야 돼. 중국 뭐 심천이나 이런 데는 살 수가 없는 주식이고 뭐 텐센트라던가 뭐 바이두 이런 것들 있잖아. 이런 것들은 못 사는 건데 일단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중국 펀드가 뭔진 모르겠는데 가장 무난한 걸 여러분들이 고르고 싶잖아. 그러면 벤치마크가 CSI 300인 걸 고르면 돼. 이게 대한민국으로 따지면 코스피 200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CSI 300 지수 자체가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냐면 뭐 이제 상해종합증시랑 심천 여기에 있는 것 중에서 우량주들 있죠. 우량주들. 그걸 300개로 채운다는 느낌이야. 코스피 200처럼. 코스피 200은 200이 채워져 있잖아. 그런 느낌이고 뭐 어떤 사람들이 이제 A50을 좋아하는데 A50 같은 경우는 이거는 좀 뭐냐면 별로 내가 권하고 싶진 않은 게 A50 같은 경우는 이제 시가총액이 큰 순서대로 이제 대가리 자른 거거든. 이렇게 딱딱딱 잘라가지고 채운 5개 50개의 종목이야. 그래서 옛날 항생지수 같은 느낌이야. 옛날에도 항생지수가 50개밖에 없었거든. 옛날엔. 지금 와서는 점점 늘리고 있긴 있는데 기술주 편입도 늘리고. 근데 이렇게 시가총액대로 이렇게 자르다 보면 뭐가 있냐면 중국은 이게 대가리가 큰 놈들 중에서 금융주가 되게 많단 말이야. 그래서 A50으로 자르면 이게 업종 분포가 거의 금융주가 60, 70% 되거든. 근데 다운받아놓은 게 있는데 보자. 이거야. 그래서 A50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금융주가 70%란 말이야. 굉장히 많이 몰빵이 돼 있다는 것들이지. 그래서 요걸 벤치마크로 한 것보다는 그래도 차라리 CSI 300 이게 그나마 이제 업종이 좀 분포가 골고루 되는데 그래도 이게 좀 금융주가 그래도 높은 비중이거든. 이게 CS 300도. 그래서 파이낸셜이 41%가 되는 건데 근데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내가 하나의 중국 펀드를 고르라고 한다면 왜 KB 중국 본토를 여러분에게 추천드리냐면 우선은 이 펀드가 굉장히 꾸준해. 굉장히 꾸준하게 잘해왔거든. 그래서 KB자산에서 사실 이만큼 잘하는 펀드가 또 있나 싶을 정도로 KB자산 중에서는 지금 이게 가장 효자 펀드 중에 하나지. 단점이라고 한다면 투자 비용이 좀 높은 편이야. 얘네들이 운용을 계속 잘하다 보니까 언제부턴가 운용 보수를 좀 높이더라고. 그래서 약간 배째라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이게 KB 중국본토 같은 경우는 벤치마크가 CSI 지수 90%에 이제 원화 10% 이렇게 설정이 돼 있거든. 근데 5년 동안의 최근 승률을 보면 118%가 나온단 말이야. 실제로 벤치마크 대비 거의 2배 정도 수준의 성과라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쉽게 얘기하자면 그거야. 여러분들한테 내가 인덱스 펀드 설명해 줬잖아. 가장 무난한 펀드라고. 그래서
이 펀드가 어떤 느낌이냐면, 인덱스에 투자를 했을 때, 5년 동안 투자했을 때 충분히 장기잖아. 그러면 인덱스에 투자했을 때 한 이제 60%가 나왔다면 그 2배, 120%를 냈다는 거야. 이건 정말로 어마어마한 그런 성과거든. 그래서 얘네들이 어떻게 이런 게 가능했는가, 이걸 보면 중국 본토 A주가, 실제로 얘네들 포트폴리오가 가장 최근 걸 내가 하나 들고 왔거든. 이게 2월달 거 포트인데, 잠깐만, 어디 갔지? 여기 있구나. 요걸 보면 알겠지만, 이게 방금 보면 CSI 같은 경우도 이제 금융주가 좀 40%가 되는데, 실제로 금융주를 그렇게 많이 담진 않았어. 여기는 보면 IT를 제일 많이 담았거든. IT가 지금 22%, 그리고 경기 소비지가 21%, 이런 식으로 이제 포트폴리오를 바꿔버린 것들이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한 4차 산업이니 뭐니 해가지고, 뭐, 그런 기술주들 많이 좋아하잖아. 뭐, 언택트니 뭐니 해서. 그래서 지금 와서는 이제 차이넥스트 같은 지수를 추정하는 ETF도 나오고 있고, 그걸 좋아하는 사람들도 많거든. 근데, 요거는 굉장히 업종이 균형이 잡혀있다. 것들이지. 근데 그 중에서 굉장히 많이 오른 것들이 어떻게 보면 그 4차 산업 관련주들이거든. 근데 그 IT계 되게 많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원래대로 이제 ETF를 만약에 샀다면 이렇게 성적이 나올 수가 없지. 실제로 달린 것들은 아까 말했던 그런 기술주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인덱스 펀드의 단점이라면 단점일 수가 있어. 왜냐하면 인덱스 펀드는 아무리 그런 뭔가 그런 업종 비중을 그대로 따라가야 되거든. 벤치마크를 그대로 추정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야 이거 씨발 금융주 너무 많은데 싶어도 그걸 그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들인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액티브 펀드는 이제 매니저가 봤을 때 야, 이것보다는 그래도 4차 산업이 좀 낫지 않을까 싶으면 그걸 주워 담을 수 있거든. 물론 시간이 지나고 나서도 그런 매니저의 판단이 완전히 다 꽝이 된 경우가 있지만,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 약간 희귀한 케이스긴 한데 그게 바로 이 펀드지. 그리고 이런 효과가 계속 지속되면 벤치마크 대비 거의 2배의 수익률을 나는 이런 어메이징한 결과가 나타나거든.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렇게 했던 펀드 중에 하나가 일전에 내가 말했던 AB 미국 그로스도 그렇잖아. AB 미국 그로스도 벤치마크는 S&P 500인데 실제로 그런 나스닥 기술주들 되게 많이 담아가지고 그렇게 빡 올라갔거든 그게. 그래서 결론적으로 나는 그래서 그래 뭐 펀드 중에서 하나만 추천을 해라. 중국 펀드 중에서 하나만 추천을 해라. 그러면 나는 요거를 추천할 것 같아. 이게 보수는 높지만서도 근데 결국에는 도로 가나 뭐로 가나 돈만 많이 먹으면 된단 말이야. 근데 그런 관점에서 사실 이것만큼 무난한 중국 펀드가 없어. 왜냐면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에 나름 검증을 받아왔거든. 물론 지금까지 잘하다 나중에 삽질할 수도 있긴 있는데, 근데 어차피 가장 중요한 것들은 그런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만드느냐가 되게 중요하냐는 것들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지금도 중국 펀드는 하나 넣고 그냥 계속 톡톡톡톡 던질만 해. 그래서 실제로 나는 지금 중국 펀드를 아마 내 얘기 들은 사람 알 거야. 난 이미 이익을 좀 실현했거든. 중국 비중이 이게 잠깐만 이건 내 고객님들 보면 이게 중국 비중이 좀 되게 많이 커졌어 이게 실제로. 그래서 이거 내가 판 거 보면 막 진짜 많이 난 사람은 이거 중국 펀드 이거 거의 100%씩 난 사람들이 있거든. 그래서 이익 실현하는 차원에서 내가 거의 절반씩 잘랐거든. 거의 절반씩 자르고 그 다음에 또 다시 들어가고 있는 중이야. 이 적립식 걸어가지고 들어가고 있는 중이니까 가장 중요한 건 항상 제가 말하는 거 이제 비중이라는 거, 자산 배분이랑 투자 섹터 간의 이런 포트폴리오라는 거 항상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결론은 이제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모든 것들을 감안했을 때 펀드가 속편한 게 많거든 사실. 근데 그 속편한 펀드들 중에서 하나를 꼽으라면 나는 이걸 꼽을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여튼 뭐 오늘은 그냥 뭐 중국 펀드 추천 뭐 할만한 거 하나 요거 찝어 드렸고요. 다음 주에는 뭐 이제 중국 말고도 뭐 여러 나라들이 있잖아. 뭐 아세안도 있고 아니면 뭐 카레국도 있고 그런 것들 있잖아. 포트폴리오에게 편입할 만한 펀드들이 있으면 제가 하나씩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이제 내 투자 섹터들 있는 거 딱 보면 혼자서 잘 할 수 있을 거야. 그 다음부터는 이제 몇 프로 접어가지고.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주식이랑 채권을 조금 뭐라 그래요, 주식 비중을 좀 많이 들고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작년이랑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재작년부터였지. 그때부터 내가 주식 채권 비중을 채권을 되게 높였거든 그때. 근데 작년에 코로나 터지고 나서 주식 비중을 좀 높여놨는데 올해 말쯤에 리밸런싱, 작년이었지, 리밸런싱을 다시 할까. 그래서 주식에 투자해서 이익이 났잖아. 좀 많이 났단 말이야. 그래서 약간 보기 드문 한 해여가지고 이걸 리밸런싱 할까 하려다가 지금은 리밸런싱 안 하고 그냥 주식 비중을 조금 높게 들고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요 정도 참고하시고, 이 말이 절대로 이제 그 채권을 다 째고 주식을 다 들고 가라, 물방해라 이런 말은 아니니까 여튼 요런 것들 참고하셔가지고 여러분들 포트폴리오 만드는데 뭐 이렇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튼 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다음엔 조금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